예,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전문 증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 전문 증거만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대부분 막 겁먹고, 후달려 하고, 떨려 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이 개념을 이해하는데 되게 어려워요. 실제 형사 하시는 분들한테도 물어봐도, 이거 잘 몰라. 어? 검찰관, 아니면 검찰 수사관, 아니면 경찰 수사관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이 전문 증거에 대해, 전문 법칙, 전문 증거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오늘 여기에 대한 공부 좀 해보고 좀 심도 있게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전문 증거가 뭔지 알아야 될 건데, 자, 그거 말하기 전에, 자, 요거 지금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 26번의 정답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답입니다. 제가 미리 답을 알려드리는 게 뭐냐면은, 그 왼분은 제가 모르고 실수로 다른 번호를 얘기했더니만, 거기에 대해서 막 입에 개거품 물면서 저한테 덤비더라고요. 그래서, 오타 실수로 이렇게 이게 손가락이 커갖고, 잘못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죠? 그러시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어쨌든, 그렇다고 치고,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전문 증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봅시다. 자, 여기에 한번 접시다. 전문 증거. 이거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이거를 뭐라 그래요? 전문 법칙. 일단 전문 법칙에 대해서 적어보게요. 전문 법칙. 전문 법칙은 뭐냐면은, 전문이란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이거 전에 들었다 이거야. 전에 들은 말은 증거로 쓸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뭐다? 전문 법칙이라 그래요. 우리 형사소송법 제 310조, 그죠? 310조에 형소법 제 310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형사소송법 제 310조의 2에 보시면요, 전문 증거와 증거 능력의 제한이다 해서 제 311조 내지 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 외에서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죠? 들어도. 그죠? 모를 수밖에 없지. 처음 듣는데. 그죠?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전문 법칙의 의. 그죠? 제가,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전문 법칙의 의.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법칙이다. 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을 어쩐다? 부정하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증거법칙, 증거법.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하면 이해가 빠르겠죠. 그죠? 전문 증거, 주워 들은 말, 전에 들은 말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바로 뭐라 그런다? 전문 법칙이다 그래요. 그러면 전문 증거는 또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전문 증거. 자, 전문 증거의 뜻을 또 한번 봅시다. 전문 증거는 뭐냐면은, 우리 법정에서 어떤 사실을 인정하려 그러면은, 그걸 뭐라 그래야 돼요? 요중사실이라 그런가요? 그 요중사실을 경험자가, 자신이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다른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법원에 보고하는 걸 갖다가 전문 증거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적어 볼게요. 요중사실을, 그죠? 증명하려는 사실을 요중사실이라 그래. 경험자 자신이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법원 또는 판사라 그러면 되겠죠. 그죠? 판사에게 진술하지 않고 다른 매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서류 같은 거나 아니면 그쵸, 녹음 테이프라든지 이런 거겠죠. 아니면은 스마트폰으로 녹음 파일 같은 거, 그죠? 네. 통해서 간접적으로 법원에
법원에 보고하는 경우 그 매체를 전문 증거. 자, 요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나? 그죠? 증명하려는 사실을 갖다가 경험자 자신이 직접 판사에게 진술하지 않고요. 어떤 매체를 통해, 다른 매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법원 또는 판사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런 경우에 그 매체를 뭐라 그런다? 전문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은 경찰관이 피의자, 범죄자를 잡아다가, 그죠? 신문조서를 꾸민 걸 피의자 신문조서라 그러죠. 그죠? 피의자 신문조서 같은 경우도 역시 뭐예요? 이것도 전문 증거죠, 전부 다. 그죠? 그죠? 예. 그래서, 또, 저기다 좀 말씀을 좀 더 드려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잠깐만요. 손님이 와갖고. 자, 됐습니다. 자, 전문 진술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볼게요. 전문 진술. 전해들은 말의 진술이다 이거야. 그죠? 자, 그러면은 요증사실을 경험한 자로부터 그 경험 내용을 전해들은 자가 그 내용을 법원에 진술할 때 그 진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좀 정리했어요. 전문 진술. 그죠?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 경험자로부터, 그죠? 나중에 훗날 이 경험자가 법정에서 이제 증인으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증인이 그 경험한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누구한테 들은 내용을 법원에다가 진술할 때 이걸 뭐라고요? 전문 진술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죠? 전해 들었다 이거야.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러면 저기가 또 있겠죠? 진술서가 있겠죠? 진술서가 있고, 또 여러분 또 보면 진술조서라고 들어봤죠? 진술서가 있고 진술조서가 있어요. 자, 일단 여기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자. 자, 진술서는 뭐고 진술조서는 뭐냐면요. 자, 진술서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다 이렇게 좀 적어볼게. 일기처럼 그냥 쭉 쓰는 거 있죠? 그쵸? 일기처럼 그냥 쭉 자기의 경험 내용을 적어 놓은 거. 이렇게 한번 적어 놓을게요. 진술서. 일기처럼 그냥 쭉 자기가 경험한 내용을 적어 놓은 거. 이걸 갖다가 진술서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수첩 같은 거나 일기 다 포함되겠죠. 그죠? 자술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죠? 이걸 진술서라 그래요. 문답 형식이 아니야. 중요한 거는 뭐다? 자, 여기 한번 좀 적어 놓을게요. 자, 문답 형식이 아닙니다. 문답 형식이 아니야. 되셨나요? 그러면 진술조서는 뭐냐면은 머릿속에 딱 떠올려 드실 것이 뭐냐면 이거는 무조건 문답 형식이야.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 뭐라 그러지? 경찰관 예를 들어서 이런 형식으로 적혀 있네. 갑돌이를 언제 만났나요? 언제 처음 만났나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피고인, 피의자겠죠. 경찰한테 조사받으니까 피의자. 예를 들어서 2025년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때 술 한잔 하자고 해서
처음 만났습니다. 자, 진술 조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조서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죠? 문답 형식이에요, 무조건. 그죠? 서로 묻고 답한 거예요. 그걸 조서라 그래요. 되셨나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그냥 일기처럼 자기가 쭉 경험한 내용 적는 거 있죠? 그죠? 그걸 진술서라 그래요. 요거 두 개 여러분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 요거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서가 뭐고 진술조서가 뭔지 아셔야 되는 것이 이 전문 법칙 공부하는데 1차적 관문이에요. 일단 요거 두 개는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진술서는 뭐라고? 일기처럼 쭉 적어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 경험한 내용을 쭉 적어 내려가는 거예요. 문답 형식이 아닙니다. 근데 진술조서, 조서자가 들어가는 거 있죠. 조서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문답 형식이에요. 예를 들면 경찰관, 갑돌이를 언제 처음 만났나요? 피의자 202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때 술 한잔 하자고 해서, 그죠? 글씨가 좀 빠졌다, 그죠? 예, 술 한잔 하자고 해서. 잠깐만요. 이게 빨리 안 되냐? 술 한잔 하자고 해서 처음 만났습니다. 뭐 이렇게, 그죠? 이렇게 적는 거. 문답 형식으로 경찰관이 물어보고 피의자가 답하고 이렇게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전부 다 피의자 진술조서라 그래요. 그 대상이 피의자이면은 피의자 신문조서고요. 그죠? 만약에 참고인이면 참고인 진술조서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문답 형식으로 적었느냐. 피의자에 대해서 문답 형식으로 적으면은 피의자 신문조서고요. 그 다음에 참고인에 대해서 문답 형식으로 적으면은 참고인 진술조서고요. 자, 적어볼게요. 자, 피의자 진술조서. 자, 이거는 뭐예요? 피의자, 의심받는 범죄자겠죠, 그죠? 피의자, 범죄자. 예? 경찰관이 묻고 답하는 거예요. 답하는 형식. 이걸 갖다가 피의자 진술조서라니, 신문조서. 피의자 신문조서라 그러고, 그리고 그것이 아니고 또 우리 범죄사 그 사건과 관련 있는 관련자를 참고인이라 그러거든요. 자, 참고인 진술조서가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자, 이거는 바로 사건과 관련은 없는 자, 참고인이겠죠, 그죠? 사건과 관련이 있는 자인데, 그죠? 범죄에 혐의가 있어서 조사받는 게 아니라 단지 수사에 참고하기 위해서 불러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고인을 경찰관이 묻고 답하는 거 형식으로 적은 조서. 자, 되셨나요? 그래서 피의자 신문조서는, 그죠? 피의자, 범죄자를 경찰관이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적어 놓은 조서를 갖다가 피의자 신문조서라 그러고, 자, 범죄의 혐의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범죄자가 아니고, 그 사건과 관련이 있는, 예를 들면은 뭐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나 아니면은 그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참고인이라 그럽니다. 그죠? 이 참고인을 갖다가 경찰이 불러갖고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적은 조서를 갖다가 참고인 진술조서라 그래요. 되셨나요?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여기 설명드릴까요? 자, 진술서 세 글자죠? 일기처럼 쭉 자기 경험을 적어 내려간 거고요. 문답 형식이 아닙니다. 근데 진술조서라고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조서자가 들어가는 거는 무조건 문답 형식이야. 그래서 경찰관 피의자, 경찰관 피의자 이런 식으로 쭉 묻고 답하는 거로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갑돌이를 언제 처음 만났나요? 피의자 202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때 술 한잔 하자고 해서 처음 만났습니다. 이렇게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 자, 이런 걸 다 전부 다 조서라 그래요. 두 글자. 조서. 그래서 만약에 그 물어보는 대상이 만약에 범죄자, 피의자였다면은 피의자 신문조서가 돼요. 수사관이, 그죠? 경찰관 또는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적은 것을 피의자 신문조서라 그래요. 그리고 피의자가 아니라 범죄의 혐의를 받는 범죄자, 피의자가 아니라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죠? 사건과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걸, 경찰관이 묻고 답하는 것, 수사관이 묻고 답하는 것을 적은 조서를 갖다가 참고인 진술 조서라 그래요. 자, 되셨죠? 자, 어쨌든 이런 거 두 개 구분하실 수 있겠죠? 그죠? 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되셨나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걸 또 이렇게 또 녹취서라고 또 구분하시는 분도 있는데, 자, 녹취서. 진술 녹취서라고도 해, 또. 진술 녹취서. 그러니까, 말한 것을 종이에 옮겨 담근 거야. 말한 것을 종이에, 서면에 옮긴 거, 적은 거, 이걸 갖다가 진술 녹취서라 그래요. 근데 아까 전에 설명했던 게 맨 반복인데, 진술 녹취서의 대표적인 것이 뭐다? 우리 이렇게 하나만 기억하세요. 뭐다? 피의자 신문조서. 피의자 신문조서야. 되셨나요? 말한 것을 서면에 적은 거 피의자 신문조서라고. 되셨죠? 자, 이 정도 정리하고 그러면 자, 한번 가봅시다. 자, 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 휴대전화를 통해 협박 문자를 송신하였다는 범죄 사실과 관련하여 협박 문자가 현출된 휴대전화의 화면. 자, 협박 문자 같은 거, 내가 말하는 거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널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이런 문자로 보낸 거 있잖아요. 그걸 캡처했던 화면 있죠. 그죠? 그런 촬영한 거, 캡처했던 화면, 촬영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접는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문자 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죠? 곤란 사정이 있어야 되겠죠? 당장 내가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써야 되는데 이걸 핸드폰을 어떻게 법관한테 제출해? 그죠? 그 사진 영상이 휴대전화의 화면에 표시된 문자 정보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그 사진을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오케이. 맞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까? 이게 안 되냐, 이것도. 자, 2번 봅시다. 검사의 분석 의뢰에 따라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진술분석관이 수사기관의 조사 내용에 관해 피해자에게 문답을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면담하고 그 내용을 녹화한 영상 녹화물이에요, 이번에는. 그죠? 그래서 피해자를 면담하고 있는 거를 갖다가 영상 녹화물로 만들었어. 자, 여기까지 끊어보자고. 지금 보면은 검사가 뭐라 한 거야? 분석 의뢰를 누구한테 시킨 거야?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요 양반도 뭐야? 요 양반도 수사 지금 의뢰를 맡아서 하는 진술분석관도 역시 수사관 중에 하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 보시면은 수사 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그죠? 수사하는 일환으로서 검사가 수사 의뢰를 해갖고 얘가 지금 분석관이 지금 만든 거 아니야, 영상 녹화물을. 그죠? 형사소송법 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아니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말 더럽게 기네 이거. 자, 그 다음 보자고. 자, 넘어가자. 빨리 안 되냐. 아유. 자, 작성한 진술서도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312조에 의하여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 맞는 얘기죠? 그죠?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대한 거는 어떤 거냐? 312조에 대한 거는 바로 검사가 작성했던 피의자 신문조서, 그 다음에 또 경찰이 작성한 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2항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죠. 그죠? 그리고 2항이 아니라 3항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바로 경찰이 작성한 거죠. 그죠? 이거 좀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자, 그리고
312조 제4항 같은 경우에는 참고인 진술 조서고, 그죠? 그리고 312조 제6항 같은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란 말이에요. 그죠? 313조 같은 경우에는 뭐야? 그죠? 312 사인 작성의 진술서 또는 진술 녹취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죠? 네. 해당 사항이 없어.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된다? 3번도 아니 2번도 맞는 얘기로 봐야 되겠습니다. 터치를 하면, 클릭을 하면 이게 딱 빨리 돼야 되는데 이게 빨리 안 돼. 자, 그 다음에 또 보자. 이제 동그라미 3번 보자고. 조세범 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 자, 요거 대단한 판례 하나 나왔죠? 그죠? 이 세무공무원이 어떻게 돼요? 특별사법경찰관리로 볼 수 있겠지만은, 자, 이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그죠? 피고인에 대해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그 조서를, 일반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거로 동일하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게, 그 시험에 또 대박 잘 나오죠. 자, 봅시다. 계속해서.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신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 쉽게 얘기하자면은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이 서류를, 그죠?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느냐라는 게 바로 판시 내용인데요. 자, 이 경우에 바로 수사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312조가 아니라 313조를 갖다 적용했거든요.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시험장 가면은 요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그 서류들이 있죠. 신문조서. 그죠?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신문조서는 경찰관이나 검찰관, 그죠? 검사가 작성한 바로 조서하고 동일하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거 관련된 판례를 제가 좀 준비해 왔는데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이거야.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나와 있죠? 세무공무원 작성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에 대한 사건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한번 보자고. 자, 여기 한번 읽어보자. 자, 소관 업무의 성질이 수사 업무와 유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여부했는데, 원칙적 소극이라는 것은 소극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다 이런 말이야. 예? 그래서 일단 여기 소극이라고 하는 걸 좀 알아. 원칙적 소극이라는 걸 알고 계십시오.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한번 요 판례시 내용을 한번 읽어보자고. 자, 그래서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 절차 등 관련 법령에 조세범칙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에게 압수수색 및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신문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업무의 내용과 실질이 수사 절차와 유사한 점이 있고, 이를 기초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 형사 절차로 이행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을 보여드릴게. 자, 여기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형사 절차로 이행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조세 범칙 조사를 형사 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지에 여부했는데, 원칙적 소극이라는 것은 보지 않는다는 얘기야. 되셨나요? 조세 범칙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신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가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이때 형사소송법, 자, 또 보자고. 형사소송법, 저기 뭐라고, 몇 조라고 나와 있어 여기. 제300, 자, 여기 보시면 제313조에서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대의 의미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313조를 들먹이고 있네요. 그죠? 여기에 보시면은, 자, 여기 한번 좀 봅시다. 그래서, 자, 구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내용 보면은,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 조사 업무를 종사하는 세관 공무원만 명시하고 있을 뿐 조세 범칙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 공무원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거야. 뭐가? 구 사법경찰 직무법 제5조 제17호에서 이렇게 나와 거기에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 법령상 조세 범칙 조사의 법적 성질은 기본적으로 뭐다? 행정 절차로 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이 신문 조서 같은 경우에
일반 사법경찰관리가 적은 것이 작성한 조서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한번 또 보자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조세범칙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신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검사 또는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 자, 여기 계속해서 보자고. 형사소송법 312조에 따라 증거 능력을 존부를 판단할 수 없답니다. 그죠? 자, 요거 보자. 요거 내려보자. 자, 요렇게 해야 되겠다. 이거 담으로 내리는 게 낫겠는데? 자, 요렇게 한번 보자고. 그래서 여기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그 부분. 그래서 조세범칙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신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그러니까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그 신문조서 얘기하는 거야.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312조에 따라 증거능력의 존부를 판단할 수가 없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어떻게 한다는 거야? 자, 아래 얘기가 나와 있죠? 그죠? 아래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보자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313조가 적용되는 거야. 응? 313조. 그리고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어쨌든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그죠? 이 조서 같은 경우에, 신문조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거로 보지 않는다는 거야. 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기 3번에 보시면은 요 부분이 틀린 거죠. 그죠? 예. 여기 보시면 세무공무원이, 그죠?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신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등이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볼 수 있으므로가 아니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몇 조로 적용한다 그랬어? 313조로 적용한다 그랬었죠? 그죠? 여기도 틀렸어. 그죠? 12조도 아니야 또. 어쨌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틀린 건 3번으로 가셔야 돼. 요거 잘 나옵니다. 제가 요거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예,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4번 봅시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였으나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끊어보자고. 자, 우리 그 314조에 보면은, 그죠?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다 해갖고 나오는 거 있거든요. 사질외소 이외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질외소, 사는 뭐야? 사망, 그죠? 질병, 사질외, 외국거주, 그 다음에, 소재 탐지했을 때 불가, 그죠? 사질외소 이외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든요. 314조에 보면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을 때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되셨나요? 그래서 그것도 좀 같이 알아두셨습니다. 동그라미 맞는 얘기입니다. 4번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 이제 5번 하나만 남았네요. 그죠? 자, 봅시다 또. 자,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 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수사기관이 조사 과정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 진술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 기록에 편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자, 왜 안 했겠어? 그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안 했겠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진술서가 작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자, 알아두실 것이 뭐냐면은 수사 과정에서, 그죠? 어떤 진술서, 서류 같은 거 작성하잖아요. 그러면 그 수사기관은 그 수사하는 그 과정을 갖다가 진행 과정을 갖다가 서면에다가 다 기록을 하거든요. 몇 시 몇 분에 피의자를 불러와서 뭐 어떻게 조사했고, 누구를 불러와서 어떻게 조사했고, 몇 시에 뭐를 했고, 휴식 시간을 몇 분 가졌고, 기록을 남긴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고, 뭐였고, 쭉 그런 내용을 갖다가
수사 기록에 편철을 하거든요, 전부 다. 그죠? 그래서 내가 경찰관 내가 작성한 이 서류가 공무 수행의 일환인 수사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적법하게 수사하였습니다라는 것을 갖다가 증명하기 위해서 바로 조사 과정의 진행 경과를 쭉 거기다가 기록으로 남겨갖고 서면을 기록해서 수사 기록에 편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뭐야? 정식적인 공무수행 수사 과정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쩐다는 거야?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가 없겠죠. 그쵸? 오케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조금 어려워하실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아까 세무공무원 관련된 거 있잖아요. 그죠? 요 3번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이 조서는, 그죠? 이 조서가 경찰관이나 검찰관이 작성한, 검사가 작성한 서류로 동일하게 보지 않는다는 사실만 하나만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정답을 틀린 3번을 금방 고를 수가 있었겠죠. 요거 공부 안 해간 사람들 그러니까 개박살 났겠죠. 그죠?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요 문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까요? 고맙다는 말씀 좀 들어보고 싶고요. 감기가 걸려서 지금 계속 결결되고 있네요. 제가 며칠째. 어쨌든 자, 남은 지금 3월 15일이 시험인데 시험 얼마 안 남았죠? 그죠? 자, 시험 얼마 안 남았을 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과대한 욕심을 부리지 마십시오. 기존에 봤던 책 그대로 보시고요. 그죠? 새로운 책을 사거나 새로운 문제도 풀지 마세요. 제가 영상 올리는 것도 좀 꺼려하게 되는 게 뭐냐면은 제 거 공부한다고 공부량을 늘릴까 또 걱정도 돼요. 공부량 늘리지 마세요. 지금까지 공부해온 거 한 달 전에 공부한 내용을 무한 반복을 하세요. 그것이 제일 낫습니다. 새로운 책을 산다든지 지금 와서 새로운 무슨 뭐라 그러죠? 문제를 푼다든지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야. 되셨나요? 자, 꼭 좀 당부 드릴게요. 그리고 책상 위에 쓸데없는 거 올려놓지 마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경찰 시험 보시는 분들은 경찰 기출문제, 그 다음에 경찰 승진 문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작년에 거죠. 작년에 실시했던 경찰 간부후보생 문제, 그 다음에 경찰대학교 편입시험 문제,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요 5개라도 보고 가.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좀 되시는 분은 검찰직 9급 거 7급 거 보고 가시고요. 그죠? 자, 그 정도 보고 가시면은, 그죠? 3년치 보고 가시면 되는데, 정시간 안 되면은 바로 요 앞에 바로 2025년도 거라도 보고 가십시오. 기출문제 정답 체크 다 해갖고 거기 왜 답이 맞고 틀리고 깨알처럼 이렇게 딱 옮겨 적어 놓으시라는 거야. 공부하라는 거야. 괜히 지금 와서 쓸데없이 두툼한 무슨 강사들 책 같은 거 사서 공부하지 마시라는 거야. 위험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